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A스포츠 피파온라인3 알리아스 챔피언십 2016 시즌2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역시 장지현, 안승혁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경기 8강의 그 첫 번째 경기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8강 첫 번째 경기 우리의 예상 그리고 팬들의 예상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우리가 맛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부 예측에서 각각 5%의 낮은 지지를 받은 네. 송세윤, 이상태 두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했어요. 네, 그만큼 이변이 많았고 특히 무난하게 준결승에 오를 것으로 봤던 베테랑 정재영 선수의 탈락이 좀 눈여겨볼 만한 지난 매치였습니다. 워낙 온라인에서 핫한 그런 느낌을 보여줬었던 송세윤 선수는 뭐 그렇다 치고 특히 이상태 선수의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여러 가지 운도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앞으로의 이상태의 움직임들을 저절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태 선수 하면 또 리버풀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저보다는 또 장지현 해설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 리버풀의 이스탄불의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상태입니다. 지난 경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4강에서의 경기력 또한 기대가 되는 이상태 선수의 진출 소식이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자, 8강전 두 번째 경기는 지난주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 포진되어 있는 4명의 멤버 모두 굉장히 인상 깊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그룹의 4명 중에 3명이 지난 시즌에 4강 안에 들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모두 26세 이상의 베테랑들, 아주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아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혈전이 예상이 됩니다. 더 많은 전략과 전술이 넘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한 오늘의 8강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디다스와 함께하는 내 아이템이 최고니까 이벤트가 역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경기 그리고 이번 주의 경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유독 신예들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기대주들이 모두 모여 신예들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 박빙의 경기 그리고 예상을 뒤엎었던 경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8강 1그룹 경기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3명이죠. 최성은, 이상태, 송세윤 선수 그리고 오랜만에 국내 무대로 복귀한 정재영 선수까지 신선한 매치업이 이뤄졌었는데요. 1, 2경기에서 승리한 최성은, 송세윤 선수가 승자전에서 만났고 연장전까지 이어지다가 1대2로 송세윤 선수가 빠르게 4강에 올랐습니다. 패자전을 거쳐 최종전에서 최성은과 이상태 선수가 만났는데요. 팽팽한 2대2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이어졌고 이상태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4강에 올랐습니다. 자, 승부 예측 5%를 받았던 송세윤과 이상태 선수의 4강 진출에 이어서 상위 라운드로 갈 나머지 2명은 누구일지 먼저 오늘의 매치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되는 8강전, 오늘 이 그룹에는 베테랑들의 난투가 예상되는데요. 먼저 1경기, 지난 시즌 3, 4위전에 만났던 두 선수죠. 김정민 그리고 전경호 선수가 만나고 이어서 2경기, 강성호 선수 그리고 시즌1 준우승자 강성호 선수의 매치가 이어집니다. 1, 2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은 승자전에서 만나 4강 진출자를 가리게 되고요. 여기서 패배한 선수들은 패자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승자전의 패자와 패자전의 승자가 만나서 마지막 4강 주자를 가리게 됩니다. 네, 경력자들의 이 노련한 플레이 그리고 전략이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오늘이 될 것 같은데요. 한 경기 한 경기 긴장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명의 기량과 베스트 11까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센스, 심리전, 그리고 강한 공격의 트라이앵글을 갖춘 김정민 선수입니다. 이 조별리그 마지막 양지모 선수를 만났는데요. 4점 차 이상으로 패배하지만 않는다면 8강 진출 확정이었죠.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이 몰아치는 양지모 선수의 공격으로 선제골을 내줬고 이어서 소크라티스의 자책골까지 이 위기 상황에서 다행히 오바메양으로 한 점을 만회하면서 1대3으로 1패를 안았습니다. 어렵게 8강에 올라온 김정민 선수의 오늘 전력이 굉장히 더 궁금해지죠. 이어서 베스트 11 살펴드립니다. 총 6명의 선수를 강화했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 중심이 된 선수 공격 2명과 또 미드필더 2명, 수비 2명을 함께 강화했는데요. 역시 오바메양이 함께하고 있고요. 라모스, 미키타리안, 로이스, 홈메스, 벤더가 강화가 됐습니다. 경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에 맞서는 상대 센세이션의 중심 전경호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4위에 이어서 이번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조별리그에서 임진홍, 안천복 선수를 상대로 2승을 거두고 마지막으로 이상태 선수를 만났었습니다.
전반부터 팽팽했던 두 선수 서로 간의 골문을 위협하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연출됐었는데 하지만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마치면서 조별리그 2승 1무로 가장 빠르게 8강에 올랐습니다. 오늘 새로운 전략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자 베스트 11입니다. 강화 선수는 총 4명입니다. 이 빠른 스피드의 레미 선수를 금카로 강화했고 이 핵심으로 굉장히 침투가 좋기 때문에 기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컨디션에 따라 경기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역시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디에고 코스타에도 힘을 주었다고 하니까 경기 지켜보죠. 이번엔 레알 마드리드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강성호 선수입니다. 이 조별리그 첫 경기 송세훈 선수에게 1패를 한 뒤 디펜딩 챔피언 김승섭 선수에게 첫 승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되찾았는데요. 마지막 김강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 코너킥 상황에서 라모스의 깔끔한 헤딩으로 선제골을 얻었고 이어서 호날두로 2골을 추가하면서 3대0으로 승리. 이 상대 공격 루트와 스타일을 완벽하게 파악한 강성호 선수의 완승이었습니다. 비조 1위로 8강에 오른 그의 플레이 역시 오늘도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베스트 11에서 수비 2명, 또 미드에서도 2명, 공격에 2명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6명을 골고루 강화했습니다. 이 강력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호날두, 베일, 모드리치, 바란, 라모스, 페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비에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고요. 심리전을 통해 천천히 드리블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지난 시즌 준우승에 빛나는 강성호 선수입니다. 조별리그 1승 1패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 신예 김원 선수를 만났었죠. 초반 이니에스타로 빠르게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후 김원 선수의 카바니 동점골로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는데 이 경기 후반 중앙 침투로 완벽한 찬스를 만든 강성호의 네이마르 추가골로 1승을 더했습니다. 이 C조 2위로 8강에 오른 강성호 선수 오늘 좀 지난 시즌 결승주자다운 경기 운영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베스트 11 살펴드립니다. 강화가 총 3명이 됐습니다. 수아레스, 네이마르, 마티우가 됐는데요. 마티우는 금카로 수비를 강화시켰고요. 발빠른 공격수 수아레스와 네이마르를 강화했습니다. 원래 수비엔 자신이 있었고 공격 역시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비와 공격 밸런스 있게 잘 경기를 이끌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강 두 번째 그룹에 나선 4명 선수들 기량과 함께 베스트 11 살펴드렸습니다. 지난 시즌 상위권과 또 풍부한 경력을 자랑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4강에 남은 두 자리는 과연 어떤 선수가 차지할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경훈이죠. 네. 상당히 빠른 역습. 강성훈 선수의 8강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선수의 원샷 원킬 공격. 자, 8강의 두 번째 그룹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이제 격차가 별로 없게 느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김정민의 존재감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대회 아시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김정민 선수. 2014년 개인전 챔피언입니다. 여전히 또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정경훈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상당히 높은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경기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김정민 선수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입니다. 전경훈 선수. 특히나 이번 시즌 좀 가벼운 몸놀림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 챔십부터 정경훈 선수의 달라진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었고 EACC에 좀 아쉽게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었던 이 아쉬움을 다시 한번 이번 시즌 챔피언십 시즌2에서의 상위 라운드 진출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김정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경험도 많은 데다가 공격 지향적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력 분석 상황을 보시면은 공격 방향도 중앙 공격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데 좌우 측면도 가리지 않고 모든 면에서 단점이 없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공격력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정경훈 선수의 화끈한 공격력 김정민이라는 챔피언을 상대로도 잘 보여질 것 같습니다. 많은 상대 선수들이 강하다는 느낌보다 굉장히 껄끄럽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전경훈 선수가 들고 오는 그런 전략 전술 자체가 많은 선수들을 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것을 들고 나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 판이 되겠습니다. 네, 노란 글씨로 써서 무슨 소리인지 잘 저희 이름만 딱 보이네요. 이름만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셀카 사진 뭐 이런 정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가까워서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럼요. 자, 오늘 경기
지난 과정들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선수입니다. 8강이요? 8강전이 이번부터 룰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8강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상대들하고 붙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수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 스타일들을 잘 적응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전을 올라가면은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상대인 선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할 생각이고요. 일단 그 선수 위주로 좀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운명에 맡겨야죠. 자, 먼저 김정민 선수의 스쿼드 포메이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민 선수. 글쎄요, 다른 선수들이 웬만해서 쓰지 않는 전술 전형을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도 약간 생소한 전형입니다. 4-1-3인데요. 일자 플랫한 미드필더처럼 보이지만 스벤 벤더를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로 놓고 나머지 3명을 플랫한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특이한 전형입니다. 워낙에 스벤 벤더가 베리에이션이 좀 넓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 다양한 활용도를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정민의 일단 약간의 이런 새로운 선택도 이채롭네요. 네, 저는 김정민 선수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이 4-1-3이라는 특이한 포메이션 들고 나왔다는 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는 EACC에서 우리나라를 우승시킬 때도 보면은 포메이션 좀 바꿔보는 게 어떠냐, 우리가 좀 분석을 많이 당한 것 같다라고 대기실에서 제가 말을 건네도 아니에요 형, 저는 4-3-3으로 충분히 자신있기 때문에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했었던 선수거든요. 네. 근데 전경훈을 만나자마자 그동안 4-3-3을 쓰던 걸 탈피했다. 뭔가 노림수가 있고, 특히나 컨디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벤더를 쓰는 이유도 궁금한 데다가 RCM에 라이트 센트럴 미드필더에 로이스를 배치한 거, 그리고 레프트 미드필더와 라이트 미드필더까지 중앙 지역에 배치했다는 건 뭔가 수비력에 좀 초점을 맞춘 포메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경훈의 약간 비틀어서 등장시키는 그런 전술에 대한 대비 김정민 선수 이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민이 오늘 준비한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보겠습니다. 빨간색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정경훈 선수. 야, 이것도 정경훈 선수가 항상 김정민 선수에게 조금 약한 면모를 드러냈는데 김정민 선수의 변칙 전술에 당황했던 적이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김정민 선수가 당황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특이한 4-2-1-3 전형입니다. 수비 위주의 전형이 되겠죠? 사실 이 장면을 같이 연습한 선수들은 굉장히 당황했다. 네. 당혹스러운 그런 느낌을 줬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치면은 정말 창의적인 빌드라고 봐야 돼요. 네. 완전한 제로톱인데 저기 이제 보통 포메이션에 공격수를 안 놓으면 이렇게 0으로 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0으로 표시가 된다는 건 완벽한 제로톱이라고 지금 피파 온라인 3 시스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전경훈 선수가 과연 이 제로톱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이 되는 가운데 디에고 코스타를 또 강화를 시키잖아. 디에고 코스타가 아니죠? 디에고 코스타도 강화를 시켰고 강화됐습니다. 이제 레미 선수도 발이 빠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에서부터 QS로 침투를 시켜서 어떻게든 공격력을 배가시켜 보겠다 라는 의미로 이 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조커 카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컨디셔닝은 좋지 못합니다만 8강을 가지고 있는 로잉램이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정경훈 선수는 공격 시에 역시 Q를 많이 누르겠죠, 오늘은요. 네, QW 로빙 A 또 뭐 말씀해주신 QS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오늘 QS를 활용한 공격도 역습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강전 경기에 새로운 걸 들고 나온 전경훈 선수, 거기에 맞선 김정민 선수의 움직임,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8강의 오늘의 준비된 그 첫 번째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굉장히 화려하게 수놓았었던 선수들, 그 가운데 3명의 선수가 포진되어 있고 1명의 선수도 역시 인상 깊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 만큼 오늘 매 경기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뭐 전술 싸움이네요. 사실 정재영 선수가 구사했던 4-5-1 전형을 요즘에 좀 많이 썼었는데 근데 금칼을 얻으셨네요. 전설. 네, 수아가 왔다. 네. 그래서 이름이 수아로 지었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뭐 피파로 태교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름이 수하라고 합니다. 이름이 네. 수하군요. 아직 네. 뭐 이빨이 자라진 않았습니다. 건치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거겠죠.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김정민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을 합니다. 음키타리안. 역시나 이 미드필더를 많이 배치하는 김정민 선수스럽게
첫 번째 크로스는 오른쪽 측면에서 이뤄졌네요. 자, 역시 그렇습니다. 역습할 때, 자, 지금도 뒤에서부터 이바노비치가 지금 쇄도하는 장면인데요. 네. 네. 자, 우측 장면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대로 올렸습니다만 빠른 패스와 크로스까지 연결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김정민의 초반의 움직임입니다. 단 두 번의 크로스가 있었지만 김정민 선수도 오늘 자신을 잘 아는 정경훈 선수를 상대로 해서 데뷔를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 네. 그냥 무작정 크로스를 두 번 올려주네요. 그동안의 플레이와 다릅니다. 자, 바토로 잡아냈습니다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네. 건 실패했습니다. 역시 첼시가 뭐 이번 시즌 뭐 캉테나 이런 이적 시장이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어떤 능력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팀 스피드는 상당히 좋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도르트문트의 김정민 선수가 오늘 수비 라인을 약간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여기서 뒤쪽으로 살짝 조우마로 잘 커트해냈었던 전경훈. 그 어떤 선수보다 김정민 선수를 상대할 때는 상대방 공격수가 주발이 어떤 발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잘 돼야 돼요. 그 네. 이유는 즉슨 큐브스터 이후에 반대쪽 포스트를 보고 때리는 슈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자, 중앙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몇 개의 장면들은 성공리에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패스워크 약간 중간에 루트가 좀 막힌 듯한 조금 더 다른 패스를 네. 원하고 있는 현재 전경훈인데요. 그렇습니다.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글쎄요 제로톱의 정경훈이기 때문에 지금 백라인보다는 조금 더 끌고 들어와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약간 너무 처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유율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 연결 이바노비치가 끌어올립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많은 숫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경훈 뒤쪽으로 터줍니다. 마티시. 기본적으로 투터치 이내로 볼을 전개를 하면서 사이드 지역 한번 열고 크로스 내지는 컷백 이후에 슈팅을 하겠다라는 정경훈 선수의 의도인데 네. 사이드 쪽으로 여는 패스의 정확도가 지금까지 살아주지 못하고 있네요. 공격 성향을 좀 많이 올려놨었던 상단했던 4명의 미드필더의 활용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전경훈인데 현재까지는 그 움직임이 성공리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원터치 패스 지금 또 네. 모든 선수들이 시도하는데 이 역습을 김정민은 활용해야 됩니다. 자, 측면 연결이 굉장히 좋지 못하거든요. 네. 계속 막히고 있는 아, 상황에서 좋아요. 오바메양 야, 역시 캔자메. 금카로 강화한 아드리안 라모스의 어시스트가 돋보였죠? 네. 정확한 어시스트 오바메양의 타이밍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상당히 이 오바메양의 스피드에 대한 믿음이 강했었던 김정민인데 그렇죠. 첫 번째 골도 잘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라인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침투하는 오바메양의 정말 지능적인 라인 타기도 좋았었고 라모스 선수의 패스가 워낙 일품이었다 보니까 머리만 갖다 대면서 골. 김정민스러운 첫 번째 골이 나왔네요. 네. 자, 라모스의 국화가 얼마나 소중한 빛인지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그렇죠. 모습이었습니다. 네, 역시 뭐 지난 시즌과 같은 라인업의 첼시 주마와 케일 문제는 뒷공간이거든요. 네. 뭐 실축이나 게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뒷공간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경훈이 이렇게 측면 공격을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쉽게 내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신이 조금 더 좋은 찬스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정경훈 선수 아직 매끄럽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딱딱한 초반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자, 있습니다. 또 역시 로이스와 오바메양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고 있어요. 네, 이 김정민 선수의 최전방 투톱 라모스와 이 오바메양 이 두 명의 선수는 LSRS로 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특유의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 그 전에 네. 커트하면 다시 한번 올립니다. 뒤쪽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 김정민 지체하지 않네요. 김정민 선수 오늘 A키를 활용한 어시스트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이렇게 전반전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정민 선수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몸돌림 끝에 1대0으로 앞서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표정부터 일단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황한 쪽은 정경훈 선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원래 김정민 선수는 4-3-3을 해왔고 4-3-3을 했었던 건 자기가 아니까 이런 중앙 지역의 미드필더가 많은 포메이션으로 내가 극복을 하겠다라는 정경훈 선수의 생각이 있었는데 김정민이 색다른 포메이션 들고 나오니까 오히려 당황한 쪽은 정경훈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도 보시면 정경훈 선수가 수비를 할 때 좀 무리하게 달려나오는 경향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 그게 단점입니다. 그게 또 첼시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경훈 선수는 첼시 피가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기용하는 그 게임 내에서의 움직임 역시 첼시가 실점했을 그 느낌과 비슷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정경훈 선수의 전반전 경기 내용을 보니까 사이드 쪽으로 가는 패스의 정확성이 지금도 끊기면서 좀 확률이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드필더 지역의 선수는 많지만 최전방에 톱을 자리하고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볼 키핑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야, 공간 잘 만들었습니다. 돌았어요. 바투입니다. 바투 그대로 야, 골대. 네, 저 위치 정경훈 선수가 또 골을 잘 넣는 위치인데요.
자, 오늘 장면에서는 왠지 좌측 우측 측면에 바벨탑이 쌓인 것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QS. 이바노비치까지 지금 미드필더들이 상당히 전진을 많이 해서 공격 가담을 하는데 역습당할 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오베망의 그 순간적인 그 스피드가 잘 활용되고 있는 오늘의 움직임들. 네. 그리고 역시나 이 볼을 지킬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 큐브스타로 활용하는 완급 조절 드리블 능력이 김정민 선수가 자, 지금은 좋습니다. 네, 역습 기회죠. 자, 뭉쳐있는 가운데 두 명의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윌리안 다시 한번 바투가 연결받습니다. 좋습니다. 마티시 오른쪽 찍어줬습니다. 원터치 아자라 하나요? 그대로 올렸는데, 아자르예요. 자, 여기서 수비의 벽에 막히면서 공격 권한은 다시 한번 김정민에게. 자, 미드필드 여적의 숫자는 많지만 수비할 때 협공 수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정경훈. 네. 자, 패스 좋았죠. 그대로 올립니다. 뒤쪽에 머리 맞을 듯. 하지만 라모스 맞고 그대로 수비가 걷어냅니다. 네. 역시 마무리 패스에서 김정민 선수는 역시 A키를 활용한 그 마무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도에서 오히려 정경훈 선수를 지금 앞서고 있어요. 좀 더 창의성을 원했기 때문에 선택했었던 A 버튼이 오늘은 창의성 대신 정교함을 빼앗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 지역을 정말 잘 열어주면서 상대방의 협력 수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김정민의 영리함도 돋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엔 잘 컷했습니다만 도와주는 선수가 아직까지 숫자가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김정민 선수의 공격이 끊겨도 상대방의 공격을 첫 번째 자. 일차 저지할 수 있는 이 밴더의 위치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키프 패스 좋습니다. 왔는데요. 꺾어주나요? 아자르입니다. 그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컵백 형태로 꺾어주는 패스가 좋았는데요. 네, 상당히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수비수 맞고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오, 쿠르투아 쿠르투아. 과감한 선택. 네, 쿠르투아가 지금 잘못 왔죠. 네 미친 줄 알았어요. 네. 디에고. 좀 길게 떨궈주고. 넘어갔습니다. 야, 전정원. 이거 플레이 좋았네요. 설계가 좋았어요. 네, 정말 뭐 실축에서는 부진한 이바노비치입니다만 게임에선 역시 이바갑. 네, 이바노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쿠르투아가 올라온 이유가 있었네요. 축구 좀 제대로 하라고.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한번 외쳐주고 왔어요. 네, 왼발 발리킥. 네, 엉덩이가 큰데도 발리킥을 잘했어요. 야, 정말 깔끔한 설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코너킥을 중간 지역이나 짧게 올리면서 키퍼가 나오는 것까지 예측하는 코너킥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한번 더 꼬아가지고 길게 올려주고 떨군 다음에 마무리. 정경훈이 준비 많이 했네요. 자, 균형감과 뛰어난 장면을 선보였었던 모습 1대1 동점입니다. 역시 팽팽하네요. 두 네. 선수 모두 지금 어떻게 하면 네. 여기 김정민이 야, 최종 이거 골입니다. 골! 바로 두 번째 골. 야, 이 심리전에 정경훈 선수가 너무 기다렸습니다. 네, 이 지역은 김정민 존이거든요. 아, 어렵게 집어넣고 지금 굉장히 쉽게 내준 듯한 느낌. 그리고 토털이었던 이 오바메양과 라모스의 활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순간적으로 이 수비수들이 오바메양의 오른발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슈팅 각도만 줄였거든요. 네. 근데 접어버리면서 큐브스타 반대쪽으로 때려버리는 김정민의 영리한 설계. 역시 만만치 않은 김정민의 공격력입니다. 자, 상급한 패스가 커트 당합니다. 다시 한번 김정민의 자. 기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정경훈의 수비가 조금 더 무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자, 그 틈을 한번 노릴 수 있을까요, 김정민? 왔어요. 다시 올렸습니다. 머리 다시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역습 한 번의 기회입니다. 자, 추가 시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마티치가 끌어올립니다. 다시 한번 이바노비치. 단 한 번의 패스 미스도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여기서 끝나는군요. 경기가 끝납니다. 2대1 김정민입니다. 네, 역시 김정민은 정경훈의 천적 같아요. 네, 정경훈 선수가 오늘 변칙 전술 또 헤어스타일까지 이마를 덮으면서 베일에 쌓인 그런 경기 운영을 했는데요. 네. 다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골도 베일에 쌓이고 말았습니다. 많은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전경훈이 원했었던 것들은 적어도 이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술적인 철학을 아예 바꿔버리면서 김정민 선수를 당황시키고자 했던 쪽은 정경훈 선수가 맞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정경훈이 역으로 맞은 것 같아요. 김정민 선수를 신뢰한 게 전경훈 선수의 패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김정민은 역시 실제로 이 피파 온라인 3에서의 선수의 참여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민은 공격 3, 수비 1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경훈 선수의 이 미드필더 진영의 다수 배치는 첼시 팀 컬러 중에 하나죠. 미드필더의 스태미너의 증가와 적극성 증가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골을 만들어내는데 정경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실 첼시 스쿼드 자체가 다른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배치가 된 선수들의 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경훈 선수의 전술 운영이 조별리그부터 좀 변화가 많았거든요. 네,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은 좋습니다만 역시 마무리에서의 클래스 차이가 조금 느껴집니다.
이바노비치까지는 굉장히 좋았고 동점을 만들어내는 장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전경훈 선수의 약점으로 동일하게 지적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조급했었을 때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조급함이 이제 동점이 되면서 좀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김정민의 공격력 앞에 아쉽게 첫 번째 경기는 패배한 전경호 선수였었네요. 자,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경기 김정민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먼저 승자족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강성훈 선수와 강성호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